예. 자, 대선 주자와의 인터뷰. 오늘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옆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28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대략 한 열흘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고, 그 이후에 꼭 석 달 만에 다시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그 뉴스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부 기자들이 묻고 문 전 대표가 답하는 소셜 라이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른바 이제 마크맨들이라고 해서 평소에 문 전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나올 텐데 저보다 인터뷰를 더 잘할 때도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주자들도 굉장히 저와의 인터뷰보다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더 즐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석 달 만에 뵙습니다. 예. 석 달 만에 하여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이런 상황까지 오실 것을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갈라지고 위협적인 발언도 또 나오기도 하고 불복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예.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시겠죠. 예. 야당들이 지금 황교안 대행을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 물론 바른정당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야 3당만 가지고도 일단 뭐 성원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물론 거긴 찬성하십니까? 저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 또 야3당의 그 탄핵 결정 지지합니다. 예. 바른정당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뭐 야당들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그 사유라 하면? 이번에 특검 연장을 거부한 예. 이것만 가지고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예.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의 직무가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것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예. 광범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까지 가는 건 좀 심하지 아마 바른정당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함께 탄핵될 만한 그런 사유라고 생각했는데 예. 다만 대통령 직무를 대행해야 될 그 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탄핵에서 제외된 것이라. 그러면 이 생각합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당 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왜 벌써 이제 몇 달 전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선 총리 교체, 그다음에 후 탄핵으로 갔어야 된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때 선 총리 선출이라는 것은 마냥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그렇게 이제 주장된 것이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야당이 그 제안을 받아서 뭐 이 총리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거나 또 총리가 누구 적임자냐 예. 이렇게 논란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아마 탄핵 열차가 탈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진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탄핵이 되지 않았거나 예. 훨씬 늦어졌거나.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찌 보면 조그만 갈등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양당이 좀 푸셔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당시의 기억들을 양쪽에 모두 되살리셔가지고요. 예, 그러나 지금은 또 황교안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예. 그리고 또 특검 연장에 대해서 야당들끼리 함께 힘을 모으고 공조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황대행이 밝힌 연장 거부 이유 중에 대선에 미칠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어찌 보면 검찰한테 대선이 끝날 때까지 조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읽히기도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는데 혹시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특검 연장 거부 사유가 더더욱 부당한 것입니다. 예. 특검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오로지
특검의 수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느냐 예.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황대행은 그런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특검장을 거부한 것이거든요. 예. 그 자체가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나 어찌 보면 이건 뭐 물론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다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탄핵보다도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출마를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황대행이 출마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의 행보를 보면 뭐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가 예. 많이 있고 이번에 특검 연장 거부 결정도 저는 그 이러한 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아예 상정하고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이게 25일에 하신 발언이신데요. 작년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달라진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뭐 대한민국에 하도 몰상식한 일들이 뭐 잘 일어나니까 예, 예. 뭐 마지막 순간까지 경각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제가 가진 법 상식 또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이 탄핵 사유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저는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뭐 별로 그렇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서 탄핵이 기각될 그런 경우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그것이 기각 결정이든 또는 탄핵을 인정하는 결정이든 예. 저는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선 주자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가끔씩 따져 묻는 이유는 말씀이 바뀌시면 나중에 혹시 또 다른 경우에 또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예. 최소한 대선 주자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예, 저는 일관되게 말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승복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예. 저는 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이 그 국민들의 압도적인 그 이렇게 탄핵을 예. 요구하는 민심하고 워낙 동떨어지기 때문에 예.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승복할 것인가? 예.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크게 분노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작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국민들이 승복하겠냐? 예, 또 다른 어떤 거기에 정권의 행사. 혁명이라는 표현을 예, 쓰셔가지고 조금 굉장히 강해지긴 했는데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예,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예측을 말씀드린 것이고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 제가 무슨 당시에도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는 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선 법 제도에 따른 그 예. 결정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죠. 근데 지금 대리인단 측은 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뭐 압박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집회 현장에서는 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거는 뭐 곧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무튼 이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탄핵 재판을 하면서 그 하는 도중에 공공연하게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법률가의 어떤 윤리 의무를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헌재가 이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아주 인내하면서 조심스럽게 재판을 운영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미국 같았으면 그런 발언에 대해서 법정 모독죄가 적용될
되거든요. 어, 저는 뭐 그 발언에 대해서는 헌재는 인내하면서 넘겼다 하더라도 예. 대한변협이 징계에 회부해서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예.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하야설 지금은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그 얘기 계속 끄집어내다가 청와대에서 워낙 뭐 완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쑥 들어가긴 했는데 전혀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그야 뭐 저야 뭐 알 수는 없는데 예.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예. 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탄핵 절차를 늦추려고 발버둥 치는 예.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면 예.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시장은 먼저 하야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예. 그러나 자진 사퇴가 뭔가 정치적 타협을 위한 무슨 흥정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 여전히 사법 처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뿐만 입장이죠. 아니라 그렇게 되면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대로 탄핵 절차가 계속돼야 되고 예.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발언의 맥락의 변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단어 쓰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이제 이제는 뭐 명예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다 차버린 것이죠. 예. 따라서 그 얘기는 뭐 이미 취소한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되풀이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요즘 이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토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론의 횟수 문제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토론을 원하는데 그냥 알려지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가장 소극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뭐 다른 주자들이 보다 많은 토론 기회 뭐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나 뭐 그 문제는 우리 후보들끼리 뭐 사사롭게 토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당의 경선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뭐 그쪽에서 저에게 우선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 예.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예, 오늘 이제 특검이 이제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특검이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 또 결국은 거부까지 된 마당에 또 탄핵도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우리 당의 경선을 위한 후보 간의 토론을 한다고 막 이렇게 딴전을 피우면 예, 저는 뭐 그것이 국민들이 잘 납득이 갈 것인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당도 예,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탄핵 그 횟수를 마련하면서 탄핵 전의 횟수를 2회로 예. 좀 최소화한 것이 그런 탄핵 상황이 아닌가 전에 생각합니다. 횟수를 한 번으로 했다가 인터넷 토론을 하나 네, 추가시킨 그렇다고 거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느 후보 편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선두가 아닌 후보 경우에는 가능하면 뭐 의견도 많이 발표하고 싶고 노출도 많이 되고 싶고 그렇지 이해할 수 있죠. 예.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갖다 횟수에 굳이 포함시켜서 2번 하기로 했잖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거 뭐 제가 잘 모를 뭐 이야기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탄핵에 이렇게 전념해야 될 시기에 예. 그냥 우리끼리의 경선을 위한 그 토론 예. 그것은 뭐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토론이 되려 그러면 서로 이제 정책들을 다 조금 이제 제시들을 해야 되죠. 예. 그 제시된 정책을 놓고 토론이 행해져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대체로 저는 뭐 여러 차례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예. 아직도 후보들이 다 정책을 내놓은 상황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토론이 좀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또 몇 분은 몇 분인지 한 분인지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 좀 어렵지만 정책 나도 내놓을 만큼 내놨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빨리 이게 토론하고 싶어서 몸이 건질건질할 수 있는데 예. 겪어보면 토론 지겹도록 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토론 지겹도록 하게 됩니다. 횟수 정해놓으니까 이렇게 지겹도록 하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당 그 선관위가 예. 정해놓은 토론 외에도 또 이렇게 저렇게 끼어드는 토론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초청하게 있죠. 예. 되면 예. 거기에 이제 구하기 힘든 그런 토론들이 예. 또 하게 되죠. 예를 들면 JTBC가 초청 토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초청 토론하면 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오실 겁니까? 저는 뭐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오실 그렇게 겁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왜냐하면요. 끼어드는 토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제 횟수는 훨씬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건 저도 뭐 경험상 알고는 있는데요. 음. 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당에서 결정하기를 JTBC가 세 분을 모신다고 해서 세 분이 여기 오시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그 사실 자세한 얘기는 더 안 드려도 되겠지만 공중파 두 번, 한 번 이렇게 하고 종합 편성 채널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 선관위가 예.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짠 최소한의 토론이죠. 예. 그러나 뭐 시민단체가 예. 뭐 검증을 위해서 후보들을 초청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떤 후보들은 가는데 예. 빠지면 또 분리줄 줄 서니까 그렇겠죠. 응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한번 초청해 보시죠. 예. 이 문제를 제가 문 전 대표께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 차원에서 제가 따로 대화를 해야 되는 저희 예. 방송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 차원에서 정한 것을 문 전 대표께서 아직 파악을 완전하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드린 그건 뭐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다 맞아 맡겨둔 상태고 예. 따르겠다고 저는 이제 한 상태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결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토론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과거에도 보면 여론조사상에서 1위를 달리는 분들이 토론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다른 후보들도 문 전 대표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뭐 하나의 이제 공격 프레임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토론공화국에서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 토론 부족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던 97년도 대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던 2000년 대선. 예. 그때는 여야 후보 간의 그 TV 토론이 예. 수십 회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선 때는 우리 당내 경선을 위한 TV 토론들은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예. 정작 박근혜 후보와 저 간의 본선용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딱 TV 토론 3번밖에 예. 없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우리가 검증되지 못한 대통령을 예. 선출한 결과 이번에는 오늘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아무튼 그런 상황은 연출 안 되기를 저희들 바라고 저는 있습니다. 뭐 경선이든 본선이든 예. 충분한 TV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 다른 후보 얘기들을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안보자문단에 들어간 장성의 별 개수에 빗댄 별 100개 영입전. 100개가 다 모였습니까 혹시? 뭐 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100개든 200개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국방안보 예. 또는 경제, 외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려면 예.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는 그런 대선입니다. 예. 곧바로 당선되는 대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방대한 정부기구를 구성도 해야 됩니다. 예. 또 그러려면 사전에 충분한 인재풀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와 함께 활동하는 분들로만 인재풀을 뭐 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저는 뭐 당의 후보가 되면 경쟁하는 후보들이 확보한 인재풀도 저는 뭐 넘겨받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만 또 저희 쪽에 합류하지 않은 그런 분들까지도 다 인재풀 속에 넣어서 예. 제대로 진용을 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예.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질문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 100개나 200개가 모였다고 해서 안보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후보에 아직 후보는 아니십니다만 명확한 어떤 뭐 안보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싱크탱크 900명인가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 900명한테 나중에 다 빚을 지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걱정들도 있는데 그 걱정은 여기서 안 하도록 하고요.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정도로 부족하고 더 많은 인재풀을 넓혀서 한 10,000명 정도의 인재풀은 확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뜻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00명이다 혹은 10,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많은 인재풀이 아니라 후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실천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앞서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9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한들 그 100가쟁명인지 아니면 통합돼서 얘기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 제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인사를 하려 그러면 탕평의 인사 원칙 이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는 뭐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예. 그런 통합적인 인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폭넓은 인재 풀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제가 과거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참여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0만 명 정도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한 8만 명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정권이 넘어가자 이명박 정부가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해버리고 예. 그 인재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그냥 거의 뭐 폐기 처분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사로운 인사가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럼 보충 질문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인재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뭐 나름 자문위원단이 뭐 공부도 하고 거기서 정책도 내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방향을 미리 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완전 다른 체제로 그쪽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문 전 대표가 택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정책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일단 기본 준비는 국민성장에서 전문가들 준비를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선대위의 정책본부가 다시 한번 걸러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저가 함께 조율해서 마지막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그게 것입니다. 문 전 대표의 생각과 다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마지막 점검하면서 제 의견을 반영시키니까 예. 결국 발표하는 것은 저의 정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 전 대표의 생각이 달라서 문 전 대표의 생각대로 하면 그러면 900명이든 혹은 10,000명이든 모인 그 많은 두뇌 집단에서 나온 것은 소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100%다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준비한 작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예. 전문가들로서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소셜 라이브는 이어집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하겠지만 곳곳에서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대하고 When you're weary, small, rest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그 스텝입니다. 뉴스룸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2부가 이어집니다. 뉴스룸은 소셜 라이브는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은 없으시죠? 잘 못 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입니다. 예. 대개 이게 저 주자들이 나오시면 평소에 주자들 마크맨들이 남아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예, 마크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늘 같이 다니면서 저 주자들을 취재하는 기자들 이성대 기자는 많이 보셨을 테고 예.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 한다고 타박도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주로 안에만 입고 이쪽이 이지영 기자가 주로 많이 마크를 잘 하던가요?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옆에는 저 강지영 아나운서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도 마크맨이에요? 제가 오늘만큼은 문재인 전 대표의 마크맨이 되어서 아, 20분 오늘만큼은? 동안 불타는 소셜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불러하고 새 기자와 함께 하시는데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편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요, 대표께서? 네, 전화죠. 아, 예. 늘 그렇듯이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5번째 출연이신데요. 늘 앞서서 네 분이 다 이런 식의 스타일의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긴장을 풀면 그건 큰 오산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기 잠깐만 대표님. 반갑습니다. 정치부장입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에 좀 좋아하셔서 긴장하셨죠? 잘하셨고요. 제가 탄핵 심판 취재 좀 하고 오느라고 아까 인사를 못 드렸고요. 다른 대선 주자 오셨을 땐 다 인사를 드렸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고 뭐 아마 굉장히 곤란한 질문 많을 텐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다른 주자들 오실 때도 제가 와서 한 번씩 이제 좀 인사를 드리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하시죠.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쪽 3명 말고는 누구예요? 유승민 의원님과 안철수 전 대표. 예. 5분이 했었고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래 사이먼 앤 가펑클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 선곡하신 건가요? 예. 이거 혹시 SG 워너비시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이 노래를 뜨신 걸로 알고 계신데 그래서 혹시 주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곡하신 그랬을 것 같네. 아니 저는 뭐 우리 대학 때 네네. 뭐 좋아했던 노래여서 한 건데 이게 원제가 그렇잖아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누가 지나가 버리면 거기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른 후보들이 지나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첫차 아닙니까? 대표님, 1분 타죠.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텐데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예. 매운 거 좋아하세요? 그럼 가장 매운 거 오늘 소셜 라이브 가장 매운 거, 가장 안 매운 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단계별로 강도를 좀 진행을 저희가- 다 하거든요 저희가. 아유 뭐 적당하게 골라주세요. 네, 골라주시면 세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3번째 단계로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소셜 라이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자리를 좀 재배치하겠습니다. 네, 골라주시죠. 이렇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등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네, 이쪽에 닿을 정도로 앉으시고. 잘 앉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쭉 대화도 이렇게 하는 예, 지금까지 다시 했고, 뭐 상당히 편하게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크맨 직설. 자, 오늘 그 대선 주자 마지막 프로로 문재인 대표님 나오셨는데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좀 검증을 세게 들어갈 거예요. 뉴스룸 생각보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요. 예. 인터뷰? 오늘 뭐 편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편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 마크맨 소셜 라이브 절대 편하지 않다는 거 다시 보통 한번 매운 맛이지만 예. 저희는 맵게 가겠습니다. 저희한테 힐링 같은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뭐 격파 시범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편하게 해도 그냥 될까요? 달리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난번 이재명 시장 어떻게 됐죠? 조회수가? 그때 이재명 시장 나오셔서 페이스북 이 라이브, 소셜 라이브를 같이 하셨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거의 9,000명이 넘었어요. 이게 상당한 숫자인데 댓글도
지지도 거의 뭐 한 8,000개 정도 됐거든요. 문 대표께서는 훨씬 지지율도 높으시니까 어느 정도 좀 동시 접속자 수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공약.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시청률 이런 거 있나요? 그게 비슷합니다. 시청률 대신 이제 동시에 얼마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보느냐 그 기준이거든요. 어쨌든 좀 그 기록은 좀 세워야겠네요. 네. 그래서 공약을 좀 해주신다면. 어쨌든 기록 갱신.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 명 시청자 깔끔하게 10,000명 시청자 댓글 10,000개 또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좀 달아달라고 댓글 좀. 예,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기록 갱신하십시다. 자, 이분들이 다 또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키워드. 자, 문재인 대표는 주변이 문제이다. 여기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좀 가시죠. 어떤 질문인지. 자, 최근에 그 문 전 대표께서 영입하신 인사들이 이렇게 쭉 있으셨습니다. 이제 설화 때문에, 이른바 설화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전인범 전 사령관, 정세현 전 장관, 그리고 뭐 이전에 표창원 의원 등등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사실 대선 주자와 또 그 측근들의 말 실수 하나하나가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봤을 때 솔직한 심정, 그때 딱 발언을 들으셨을 때 아차 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맨날 홈런 칠 수 없죠. 뭐 때로는 또 단타가 되기도 하고 범타를 치기도 하고 또 삼진도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이게 전임 장군의 경우는 그 발언 뭐 부족들 좀 있다고 5.18 발언은 그렇게 곧바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정세현 장관님 그 발언도 전체적으로는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도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부적절한 그런 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고, 본인도 그렇게 해명하셨고 그렇게 하셨죠.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지난번 대선 끝난 다음에 쓴 책이 있습니다. 1219 끝이 시작이다.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태도 보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그건 이낙연 지사가 쓴 거긴 한데, 상당히 진보 진영이나 어떤 야당 계열이 상당히 좋은 말, 옳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어떤 막말 또는 어떤 거친 태도들 때문에 뭔가 보수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상당히 공감한다. 그렇게 쓰셨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님 주변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용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지적들을 받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막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여권 쪽이 훨씬 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언론 환경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작은 실수를 해도 훨씬 더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이야기를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려면 표현이라든지 또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진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언론 환경이 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셨어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문 전 대표 인터뷰하고 있는데도 호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박근혜 제출 게이트 이거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데 또 진실을 찾아내는데 언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특히 우리 JTBC 역할은 뭐 눈부셨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체 언론들이 보다 일찍부터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메모드급 영입전을 펼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규모 캠프 물량전은 구태다. 이런 지적에 좀 반론하신다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문 대표님이 뭐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주로 박근혜 캠프에서 상당히 물량 공세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년 전, 4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 캠프를 보면은 좀 그런 물량 공세들 대규모로 이렇게 어떤 세무비. 공급하는 이런 것들에 하는 게 대해서 이제 아니냐. 좀 구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제가 뉴스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는 그런 대선이거든요. 네.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재풀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함께하는 분들로만 인재풀을 뭐 이렇게 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경쟁하는 후보들이 확보한 인재풀도 저는 넘겨받아서 인재풀을 더 넓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네.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서 폭넓은 인재풀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노력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국민성장 그리고 각종 포럼, 자문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합하면 거의 뭐 1,000여 명도 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 다른 후보 쪽에서는 그분들이 나중에 다 빚이 될 텐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인지라 이게 같이 좀 도와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좀 한 자리 좀 부탁하고 싶기도 하고 자리를 이런 챙겨줘야 마음 되는 거 때문에 아닌가.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그 문 대표님 후보 저기 캠프 쪽에 계신 분들은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런 이제 빚이란 면에서 제가 가장 나은 면이 있는 것이죠. 저는 과거 시대의 정치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정치 자금에 대해서 신세를 진다거나 어느 뭐 기업들로부터 뭐 어떻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뭐 부정부패 척결이나 또는 정경유착 청산 이런 거 확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재풀입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해요. 한 10,000명 정도 넓혀낸다고 생각하고 10,000명이요? 물론 그 자금은 당도 해야 되고 후보들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저희가 또 확보한 인재풀은 혹시라도 우리도 다른 후보가 혹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 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님이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를 파지만 이 저수지물은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과 다 같이 마시려고 파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민성장 만들 때도 원래 제가 꿈꾸던 것은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말하자면 정책연구소 그래서 꿈꿨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네.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만들어진 정책도 우리 당의 후보라면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게 이제 본론은 아니고 이제 본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강도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세고 들어갈 건데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문모닝부터 문라이트까지. 네. 여기 지금 저희는 안 보이는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자막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 문라이트는 오늘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았더라고요. 라이트. 예,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그 문모닝은 들어보셨어요? 잘 모릅니다. 아, 그걸 모르세요? 문모닝? 요새 상당히 유행인데 문모닝. 예. 그 모 정당에서 네. 매일 아침 회의 할 때 문재인 대표님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문모닝이다. 예. 물론 그 정당에서는 문모닝이 아니라 박모닝도 있고 최모닝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문재인 대표를 비판한다. 물론 1등 주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건 당연한 검증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모닝. 저는 뭐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제가 1등 후보다 또는 뭐 제가 대세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저를 쳐다보는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뭐 누가 국민들부터 선택받을지 이게 자명해지지 않을까. 문재인 문모닝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 문 대표님 이렇게 바라보고 가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이제 뉴스룸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토론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후보 쪽에서 학예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했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쇼윈도에 포장된 상태로 정책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대세. 근데 사실은 예. 제가 아까 손 사장님 질문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네. 저한테 물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굉장히 억울하신 거 아니 같아요. 토론이 후보들끼리 사사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당 선관위가 그 일정 정해서 그것 따라 하는 건데 그 이제 그분들은 질문도 당 선관위 보고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 보다 많은 토론의 기회를 바라는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특검도 연장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탄핵도 된 것이 아닌데 이 상황에 탄핵에 좀 더 이렇게 전념해야 되는 이 시기에 또 국민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끼리 경선하느라고 토론하겠다. 이게 저는 좀 국민들 마음하고는 그러니까 그 동떨어지는 부분은 것이라 생각이 대표님께서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누차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이해를 하고 있는데 후보들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얘기인데 자, 예비 후보 등록도 했고 지금 다양한 정책들도 발표하고 있고 사실상 당내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론만 한다고 해서 그게 탄핵 집중이 안 되는 거냐라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서 빨리 탄핵하는 방법들이나 어떤 야당의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용인되는 성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책 비전을 내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촛불 민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노력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TV의 개별적인 이 토론들은 그동안 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후보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언론에 많은 이제 이 관심을 모으게 될 텐데 이 탄핵 정국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고민을 당 선관위는 하게 되는 거겠죠. 아까 저희 손석희 앵커와 이렇게 얘기 나누실 때 토론하시겠다고 네. JTBC 뉴스룸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머지 후보들도 좀 함께 초대해서 할 수 있도록 문 전 대표께서 직접 초대하는 토론 프로포즈 영상을 짤막하게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아이고 뭐 저한테 그렇게 뭐 압박하지 마시고 저 JTBC가 초청 노력을 하시면 네. 저는 뭐 용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추진해 다른 보는 걸로 후보들을 압박할 수는 없는 거죠. 추진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고 자 강지용 아나운서 다른 거 한번 좀 물어보시죠. 그 신년 토론회 때 그 저희가 가장 먼저 섭외를 드렸다고 들었어요. 토론회. 근데 그때 안 하시겠다고 못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저희 혹시 신년 토론회 때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세요? 아니 기억이 잘 안. 아마도 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뭐. 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지금 문재인이라는 어떤 대선 주자라고 놓고 보면 늘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자, 탄핵 기각되면 혁명이다 또는 내가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이런 워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두 번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왜 꼭 논란이 되면 거기에서는 해명을 붙이고 또 그게 논란이 되는 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비슷하게 말했는데 예. 언론이 딱 여부만 따서 제목만 따서 한 건가요? 잘 보도하고 근데 분명히 언론에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그걸 감안하고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이 될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반론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편에서 어떻게 저거를 해석을 할 수 있다, 왜곡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예전 참모들 네. 또는 같이 의논하는 분들은 조마조마해야 하죠. 어쨌든지 시비가 걸릴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분노, 뭐 혁명, 뭐 북한, 뭐 이런 이야기는 아예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치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원칙이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를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또 할 말은 또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어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 문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그게 이제 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지지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안보 불안, 친문 패권, 호남 차별, 카리스마 없다. 대통령 다 된 줄 안다. 이 5가지 중에서 아 이런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다. 이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게 다 문 대표님이 나를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던 내용들이니까 어떤 게 제일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저는 호남 차별이 가장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공격이뿐만 아니라 좀 참여정부에 대한 좀 모욕이기도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죠. 그럼 다른 거는 조금 괜찮으신 건가요? 다른 거는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상당히 쿨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뭐. 워낙 많이 들으시는 거라서 자, 알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네. 마지막 3번째 키워드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키워드, 자, 곰이 되고 싶은 문.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질문 좀 해보시죠. 네, 오늘 그 경선 캠프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설마? 더문 캠프. 네, 맞아요. 더문 캠. 더문 캠프. 네, 마크맨이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서 더라는 거는 이제 더 강해진 문재인, 더 준비된 문재인,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문이라는 거를 거꾸로 180도 하면은 곰이 된다. 그래서 곰재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 곰이라는 별명은 없으셨죠? 예, 뭐. 너무 좀 자기적인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를 거꾸로 돌렸다고 보면 사실은 아까 제가 이 캠프 이름 짓거나 네. 방금 그거는 뭐 로고입니까? 곰이요? 검은 캠? 아니 뭐 곰한 것은 뭐 손혜원 하여튼 의원이, 뭐 예. 그거는 그건 좀 전문 분야는 네네. 저는 전문가들에게 아예 맡겨 놓는 편이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도 곰이라면 우선은 뭐 제 이름하고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네. 좀 우직하고 뚝심 있고 참고 이겨내는 그런 예, 이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당 대표 할 때 혁신 때문에 많이 이제 공격도 많이 받고 많이 이제 흔들림을 당했는데 네. 그때 제가 혁신을 그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그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동굴 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견뎌내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 또 곰곰이 생각하면 문재인. 뭐좀 곰이라고 하니까 너무 생각하면 뭐 좀 우르사 같은 느낌도 나고요. 뭐 문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곰이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마 준비한다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반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롯데 곰곰이 생각하면 문재인. 진짜 그거 지금 좋습니다. 방금 생각하시는 예, 그 카피스. 근데 참고로 롯데자이언츠 팬이시죠? 롯데자이언츠 팬이 어떻게 곰 마스코트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동물은 또 두루 좋아했어요. 이렇게 또 넘어가시네요. 뭐 야구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방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가장 잘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참기.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참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당군 신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거의 기원전 2333년 전 일인데 그래서 이게 뭐 홍익인간의 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뭐 그런 뜻까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뭐 그 부분은 뭐 맞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자전거 해몽이 더 좋습니다. 예. 자전거 아직도 못 타시는지요? 예, 아직 뭐. 자전거를 못 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자전거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5년 전에, 지난번 대선 때, 아닙니다, 대선 전입니다. 그때, 어느 그 TV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이제 그렇게 애들 약이 되니까 나중에 마치면서 자전거를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네네. 배우라고. 네네네. 그 뒤에 또 아직도 못 배우고 있네요. 네발 자전거부터 배우시는 보조바퀴 떼고 나중에.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셔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들이 상당히 밀짚 이제 모자. 인상에 많이 남는데 정작 그
문 대표님은 자전거를 못 하십니다. 심지어 특전사 출신이시잖아요. 수중 폭파. 근데 자전거를 못한다. 이미지가 약간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신에 그래도 또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그 김정수 실장의 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날 본관에서 자택까지 자전거로 그 상황을 배달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관저까지. 관저까지. 그럼 아마 자전거가 만약에 들어가시면 자전거들이 오토바이로 바뀌는 건가요? 어쨌든 예. 저는 뭐 이거 강화문 그 대통령실을 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청와대는 자전거 타기가 좋은 곳이긴 합니다. 아, 집무실을 청사로 옮기신다는 예, 저는 강화문 말씀으로? 청사로 옮겨서 네.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뭐 출퇴근하고 출퇴근길에 네, 뭐 스웨덴 총리처럼 자전거 예, 타고 남대문 시장대 가서 네. 뭐 시민들하고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출근길에 그런 그러시면 안 대통령. 되시겠죠. 퇴근길에 그러면. 그럼 이제 슬슬 자전거 좀 타셔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특전사 얘기 나와서 말인데 2012년 대선 때 대한민국 남자 PI 했는데 결국 철회하셨는데 이번에도 더문캠 로고를 보니까 좀 그런 남성성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일부 여성들은 이건 좀 지나친 남성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딱 발표를 했는데 그럼 본인이 설마, 생각하는 네. 예,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페미니스트란 뭐라고 좀 페미니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들과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어떠셨어요? 뭐 좀 저희들의 질문이 이제 다 끝났는데 거의 마지막인데 네. 좀 강도가 어땠습니까? 예, 뭐 5손가락 중에서 3번째였나요? 별로 생각했던 예. 것보다 세지가 않았군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 마이크라고 저는 사실은 좀 더 네. 말랑말랑한 줄 알았어요. 말랑말랑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치적 이야기보다 네. 뭐 사생활이라든지 네. 뭐 다른 취미라든지 뭔가 뭐 자꾸 말랑말랑한 그런 자리인 줄 알았죠. 저희한테 그런 선의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 마이크라고 해서 JTBC와 중앙일보에서 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소통 그 기구인데요. 거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재인 대표께. 근데 그 중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공약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일자리 공약. 일자리? 예. 청년, 중장, 연층 다 예, 포함해서요? 지금 일자리는 네. 우리 경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 다시 성장시키는 길이고 또 최고의 복지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고 그것이 또 곧바로 저출산 이 고령화 문제 해결의 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에요. 일자리 공약을 예. 배우셨습니다. 우선시 하십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뭐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좋아요, 풍선 같은 거 막 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르니까. 뭐 설마 동시 접속자 몇 명인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파했을까요? 뭐 네. 돌파했겠죠. 지금 같은 걸 보면. 예. 자 오늘 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 뭐 혹시 뭐 구호 같은 거 외치실 거 있으면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같이 따라하면서 합니다. 한번 끝낼 수 있도록. 네. 그래 되나요? 네네네. 따라가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 잠시만요. 정권 교체하십시다. 가능합니까? 정권 교체. 다른 거는 너무 캠프 같지 않나요, 그러면? 네. 그래요? 문재인 화이팅 하면 저희도 그냥 이렇게 같이 그럴까요? 해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쪽 보시고. 예. 자, 그러면 문재인 파이팅!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하고 싶지 않나요? 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